기계 바꾼 지 1년 됐지? 뭐야, 지금 내가 느꼈어. 뭘?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지금. 브레이크하고 와이퍼는 좋은 거 써야 돼. 돈이 들어가도 좀 비싼 제품은 안전하고 직결된 거라.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밟았다 하면 서버리는 성능 좋은 브레이크와 타이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와이퍼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바뀌어온 와이퍼는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교체 시기를 놓쳐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교통안전을 위한 표 중에 졸음운전은 살인운전이란 표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숫자로 얘기해보자면 시속 100km로 주행 중 1초만 졸아도 무방비 상태로 28m를, 3초에서 4초만 눈을 감으면 100m를 무방비 상태로 주행하게 되는데요. 상상해보면 정말 아찔하죠. 자, 이번엔 졸지 않은 상태에서 시야가 없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해도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졸음운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데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각종 거울들, 안전벨트, 브레이크, 그리고 제대로 된 시야 확보를 위한 와이퍼입니다. 물론 차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까지 겪어봤던 저에게는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최초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특허는 1886년 카를 벤츠가 따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와이퍼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량 앞에 유리가 없었기도 하고요. 와이퍼의 첫 등장은 1902년 뉴욕을 방문한 메리 앤더슨이 운전기사가 차량 앞 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내려서 닦아내는 것을 보고 유리를 닦아주는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에 빗자루에서 영감을 받아 차량 내부에서 레버를 작동시켜 유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최초의 와이퍼를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동력이 공급되지 않아 온전히 수동으로만 작동했었죠. 분명 운전자들에게는 신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양산에는 실패했었는데요.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캐나다 제조업체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차량에 앤더슨이 만든 와이퍼가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허 만료로 인해 앤더슨은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없었죠. 신기한 건 첫 와이퍼의 탄생은 지금의 와이퍼처럼 하단에 장착된 것이 아닌 차량 상단 유리에 달려서 좌우로 닦아줬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1926년이 돼서야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와이퍼가 개발되었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와이퍼는 1962년에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자 1986년이 되어서야 와이퍼에 스포일러가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와이퍼가 유리에서 분리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지금의 와이퍼처럼 쉽게 교체가 가능하게끔 어댑터가 개발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 장착되는 와이퍼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2개의 와이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부채꼴로 움직이는 텐덤 방식, 올류 카렌스에서 볼 수 있는 두 와이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대항형 방식, 그리고 벤츠에서도 특허를 냈었던 싱글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와이퍼가 유리 면적의 약 90%를 닦아내도록 중앙에 하나의 와이퍼가 설치되는 형태인데요. 구형 벤츠나 구형 체어맨에서도 볼 수 있으며 경량화와 공기저항의 감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레이스카에서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에 쓰이는 와이퍼의 종류 또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유리면에 맞도록 고른 압력을 만들어주어 윈드실드의 완벽한 밀착 성능을 보여주나 고속주행 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떨림 현상이 생기고 오래 쓰면 밀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일반형 와이퍼, 일체형 커버 형태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반영돼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닦임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블레이드의 결빙 현상도 막아주나 일반형 와이퍼에 비해 누름압이 고르지 못해 와이퍼 양끝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는 플랫 와이퍼, 앞에 2가지 녀석의 장점을 합쳐 만든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존재합니다. 기대하던 불스원 와이퍼가 도착을 했습니다. 메탈 실리콘 레인 오케이 와이퍼인데요. 가격이 조금 나가요. 와이퍼하고 브레이크는 비싼 거 써야 된다. 안전하고 직결된 거니까.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이게 차종별로 날개 길이가 다른데 그 한 차종에서도 왼쪽 와이퍼, 오른쪽 와이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와이퍼의 교체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차종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부 수입 차종들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얘기했던 3가지의 와이퍼 이외에 불스원의 독창적인 작품인 메탈 실리콘 하이브리드 와이퍼입니다. 날 부분의 고무가 특수 실리콘 고무로서 내열성, 내한성, 내오존성을 극대화한 배합으로 사계절이 존재하는 국내 환경에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고 4개의 관절 구조로 인해 들뜸없이 뛰어난 밀착성으로 닦임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력한 메탈 프레임과 특수 실리콘 고무로 신뢰성 평가 닦임 성능을 100만에 돌파했다고 하네요. 와이퍼 교체 전에는 미리 유막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니 참고하세요. 교체법은 간단합니다. 잠금쇠를 열어서 블레이드를 밑으로 당기면 고정되어
때와 분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난 후 새 블레이드를 역순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고문 아래 커버를 씌워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사실 시야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와이퍼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 사는 편이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발수 코팅 지속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발수 와이퍼는 고문알 표면에만 발수 성분이 코팅되어 지속력이 좀 약한 편인데 실리콘 고문의 특성상 사용할 때마다 발수 성분이 배어나와서 발수 코팅 지속력이 좋은 편입니다. 발수 코팅이 제대로 안되면 빗물이 유리에 머무르게 되는데 불수한 메탈 실리콘 와이퍼를 사용하면 발수 코팅이 되어 빗물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년 만년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와이퍼는 소모품이니까요. 보통 와이퍼의 교체 주기를 6개월마다로 권장하긴 하는데 저도 여러가지 와이퍼를 사용해본 결과 좋은 거 쓰면 1년은 스트레스 없이 다닙니다. 예전에 불선 와이퍼를 썼을 때도 1년 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